예, 이제 진정한 야인이 등장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년 대선에 유력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1번 당이나 2번 당의 후보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면 그들이 대통령이 된다 한들 이 나라의 이 헬조선의 문제는 결코 풀려질 수 없는 그러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 국민들이 또 속아서 그들에게 표를 주고 1번과 2번이 번갈아 가면서 서로 한 번씩 해가면서 이 나라의 국민들의 피와 살을 갈아 마시는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가 대선의 꿈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본질적 문제, 이 불공정한 문제, 이 불공정한 세계 가운데 그들이 기득권자로 살아왔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재명 도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3년 하는 동안에 대한민국은 더욱더 헬조선이 되었습니다. 어찌 이 둘이 남 탓을 할 수 있겠습니까? 1번 당과 2번 당이 돌아가면서 국민의 피와 살을 갈아 마셨는데 어찌 이들이 1번 당과 2번 당에 가깝거나 거기에 속할 이들이 마치 그 문제는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것처럼 절망에 빠진 국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언어 도당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도지사가 그토록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 땅의 부동산 문제, 이 불공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이미 지난 3년 동안에 경기도의 이 문제, 경기도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냈어야 됩니다. 그는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다른 데는 해결 못했더라도 최소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성남 그리고 자신이 도지사를 하고 있는 이 경기도의 부동산 문제만이라도 해결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윤석열 전 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개혁, 기득권 세력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이들은 모두 지난 세월 동안에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이 공직에 있으면서 그들이 이 서민들과 같이 애환을 같이 하지 않았으면서 무엇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그는 광야로 쫓겨나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시 돌아와서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다가 어떤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가 그는 수많은 훈련을 받은 후에 바로 총리로 올라갔습니다. 이집트의 기득권 세력들, 바로 아래에 있던 기득권 세력들과 달리 그는 감옥에 있다가 그는 바로 총리로 올라갔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울 치하에서 광야에 있다가 골리앗과 싸워 승리했고 그리고 다시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광야로 쫓겨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고 그는 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복귀합니다. 그 악한 이스라엘의 기득권 세력이 아니었던 겁니다. 윤석열, 이재명, 최재형, 이낙연 이들 모두 이미 지난 세월의 기득권 세력입니다. 이 기득권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이 헬조선이 어떻게 그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다시 그 문제가 풀어내질 수 있겠습니까? 지난 세월 기득권으로 살아오지 않은 사람 중에서 내년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되어야 이 나라는 변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올라오는 그가 이 나라의 헬조선의 이 문제, 지난 세월 동안에 헬조선의 피해를 함께 입고 그들과 동고동락한 사람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중에 한 명이 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경천에 하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기득권 세력으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의 기득권을 버리고 살아온 그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되어야 이 나라는 다시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가지고 있던 집도 팔았고 사무실도 팔았고 저의 기득권을 여러 차례 내려놓았습니다.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갔지만 그 기득권도 내려놓았고 대학 경영에도 참여했지만 악과 싸우면서 그 기득권도 내려놓았고 그리고 기존 정당들로 가지 않으면서 밑바닥에서 서민들과 함께 하며 지난 6번의 선거를 치러왔습니다. 1번 당, 2번 당의 이 기득권에 속하지 않으면서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저에겐 대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의 핵심은 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 해방 이후 70년 넘게 된 6.25 이후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나라의 풍요에 그 열매를 나누지 못한 이러한 무자산자들에게 자산을 돌려주는 것. 그것이 내년 당선되는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고 구체적인 일입니다. 그것이 신현입니다. 저는 LH, 이 국토교통부가 소유하고 있는 LH의 이 임대아파트들, 그리고 거기서 배당을 기획재정부가 받아가고 있는 이 LH 아파트, 임대아파트들을 200여만 채에서 300여만 채에 달하는 이 임대아파트와 이 임대주택들을 그 거주자들에게 토지 임대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건물 가격은 입주 시점과 그리고 현재 상태를 결합해서 감정해서 아무 부담 없이 그것을 소유권 이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모두 풀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신 대체 정책입니다. 큰 줄기를 잡고서 그 핵심적 문제를 풀어내면 나머지는 대부분 다 풀립니다.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이러한 거지에게 나눠주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필요하지만 기본 자산, 즉 소유권을 넘겨드리는 이 획기적 정책을 통해서 이 일을 해내겠습니다. 밀턴 프리드먼 교수의 신자유주의를 숭상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또 기본소득을 가지고 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는 이런 노벨 경제학상의 교수의 이론을 가지고 등장한 이재명 지사나 이 수준이 아니라 저는 성경에 기록되고 전 세계 전무후무한 진정한 평등을 이루는 이러한 신현 정책을 통해서 이 땅의 부흥을 도모하겠습니다. 이 신현은 이미 검증된 정책입니다. 주기적 재분배 중에 50년 만에 이루어져야 되는 이 신현 정책을 통해서 거짓 신현이 아니라 립서비스 신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주택들을 그 소유하고 있는 살고 있는 임대해서 살고 있는 그 주택들을 돌려드림으로써 완벽한 신현을
이 200여만 가구, 인구로 치면 약 1000여만의 인구에게 이 일을 실행해 내겠습니다. 이것이 내년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적 업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 문제, 청년 실업 문제, 불평등 문제 모두 해결될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의 체제 우월성이 확보됨으로써 북한에 더욱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고, 또 그 체제 우월성을 통해서 마련된 그 효과와 효율성 증대로 말미암아 일본과 중국과 이 주변 국가 중에 가장 강력한 그러한 국가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의 2천만 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개신교와 가톨릭 기독교인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일을 이제 우리는 실천해 내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네 재산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예수님, 그러면 너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국가도 LH가 가진 이 주택들을 그 거주자에게 소유권을 넘겨드리고, 이제 교회와 성당 안에서도 부자 교인들이 가난한 교인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들을 옷이 2벌 있으면 1벌을 나눠주고, 집 2채가 있으면 1채를 나눠주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천국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희망을 가지고 가장 생산성 높은 이 나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김광중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